굉장히 찬반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플랫폼은 끝났다. 네. 기술주는 끝났고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안 된다. 근데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는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플랫폼의 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웹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 또 웹툰이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장이 조금 돌아서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정체되고 멈춰준다면 우리가 이제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구간 그것은 뭐냐면 K 컨텐츠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이번 시즌은 저와 개미 군단들 어벤져스 군단들 간의 대결입니다. 수익률 대결이고요. 먼저 어벤져스 군단들의 전략가 그룹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긍정 파워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코스피 저점 직전 저점 2306 여기가 단기 바닥이다. 일단 저는 거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급락은. 근데 네.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부터 이제 더 조정 없이 이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 이번에 형성됐던 저점을 강하게 깰 것 같지는 않다. 그 네. 부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 요번에 오른 거 한 3.5% 요 정도는 다 위아래로 또 계속 옆으로. 저는 옆으로 당분간 조금 더 잭슨 홀 미팅 때까지는. 아, 2달간 옆으로?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저는 상승이지 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등. 네, 그러다가 급등.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 바닥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2300 지금 이거보다는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가격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예. 그러고 나서 그럼 잭슨홀 미팅과 함께 급등. 솟구칩니까? 저는 그때는 V자 반등 나온다고 봅니다. 오, 그게 언제 8월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지금 사놔야 되나요? 아, 저희 8월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문서진 대표는 그 2306이 하여간 좀 거기서 많이- 추가적으로 네. 떨어지더라도 뭐 1, 2% 정도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온도가 나오면 2200대인데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 요즘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약해져서. 문서진 대표가 이렇게 약해져서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 본 것 같고 아니 막. 근데 뭐 저는 뭐 해외 쪽을 또 많이 보긴 하니까 네네. 나스닥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을 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을 놔도 한 1500 같잖아요. 그 네. 정도까지는 한 번은 또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에 제가 인간 지표를 너무 물어보고 다닌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요번처럼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좋아를 하는 인간 지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에다가 과하게 투자한 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근데 이분이 현 상황에서도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시장 바닥이 이런 아니다. 바닥이 네. 아닌데 이제 이런 분이 승부를 냈던 분이 막 이제는 어떡하지 막 이런 절망에 가면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 인터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서진 대표도 인간 지표로 좋은 인간 지표거든요. 상승론자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다는 건 의외로 6월 7월에 급반등. 그런 인간 지표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약간 조사하는 전화 조사하는 것처럼. 맞아요. AI가 판에 들어오고부터 이제는 진짜 지표도 안 먹히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친절한 광물 선생님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황주병 대표가 말라간다라는 의견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면 네. 저희도 같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박스 피구관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는 심각한 고통은 없다.
그럼 2,306으로 일단은 이 단기판은 일단 마무리.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신용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2,200에서 2,800 사이로 5년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년.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요. 예. 오르락내리락 하면 개인들은 최악인데. 네, 대한민국은 박스권은. 항상 박스피였어요. 우리가 네. 항상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 네. 박스피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돈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수익 볼 종목 보고 안 볼 종목은 안 보고 정확하게 극명해지는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력과 공부의 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장세일 것 같아요. 그 황주명 대표도 어쨌든 2,306에서 우리가 그때까지 왔을 때 느꼈던 공포감은 이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한 대 맞아봤고 네. 그다음에 CFD도 한번 터져봤고 네. 한번 맞아보면 이제 면역이 슬슬 되거든요. 그게 또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진이 쇼 이현수님이요. 황주명 대표에게 또 이런 이야기. 이현수님 소화가 안 되실 땐 매실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를 좀 따뜻하게. 사실 원액으로 한 네. 숟가락 딱 아, 드시면. 예, 요즘 매실과 말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요? 네. 오. 마는 왜 드시죠? 말을 건강에 좋잖아요. 그 매실 주 드시는 거 위와 아니죠? 장이 아플 때는 마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장이. 네. 알겠습니다. 마와 매실을 지금 함께 드시고 계시는 황주명 대표.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 시간의 주인공들 소개하겠습니다. 신념을 바꾸니까 길이 보인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며칠 새 얼굴이 너무나도 환해지고. 아, 그래요? 네.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자서 좀 달덩이가 됐나 봐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밝아졌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 글쎄요. 네.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 아, 같은데. 좀 이따 볼까요? 네. 네. 전 어제 이제 밤에 수익률을 저희가 보내잖아요. 네. 전 살짝 두근두근했어요. 저 1등 할까봐. 아니, 완전. 빅스가 물론 같은 팀이지만 네. 좀 이렇게 오. 막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제가 왠지 화요일에 1등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보시죠. 지금 아주 박빙이거든요. 네, 1등이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진님. 김은정님도 오늘 목돈 돈나무 언니 여진님의 약진이 기대되네요 하셨는데 원조 돈나무 언니죠. 아. 네, 여진님 진짜 신들린 매매를 했었습니다. 원투에서.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빛이 보이고 지금 약간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진님이 한 2주 전부터 진짜 얼굴이 환해지면서 뭔가 새로운 지금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진님의 스윙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단타 종목을 발견했다. 싱어송라이터 덕커. 뭐지? 네, 단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요? 요새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전문가님들의 말을 조금 더 잘 듣고 있기는 해요. 단타 칠 때도. 네. 네.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단타 종목. 네. 하고 이제 도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잭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더 센 하락이 하나 더 남아 있다. 저는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빅스가 내려가는 속도를 보아하니 네. 요즘 시장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네. 전문가들한테만 그래서, 하는 질문을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남았다.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문서진 전문가님과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단계바닥 찍은 것 같은데요. 인간 지표 진짜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유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유가가 지금 뭐 제가 뒤에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좀 불편하냐면 네. 유가는 저는 계속 원자재 관련 쪽은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최근 이틀 동안 좀 올랐어요. 택도 없죠 지금 네. 아직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110불이 유지가 되면 또 6월 그 CPI에서 헤드라인에서 원유는 전월 대비로 물가를 끌어내리지 못해요. 네. 그러면 또 CPI는 정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가가 110불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전월 대비로는 이게 떨어져요. CPI가 그러니까 그 유가가 CPI를 낮추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급등인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가 좀 찝찝해서 말을 좀 아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유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지되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코어 CPI라고 근원 물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유가하고 먹거리는 빼고 따로 물가 지수를 집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영 안 했다고 지난번에. 그쵸. 지난번에 안 했는데 했죠. 예. 이번에는 그거를 하면서 이 근원 물가가 떨어졌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면 진짜 요 테크닉으로 네. 그럼 진짜 이번에 지금까지 떨어진 건 진짜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제가 계속 아니 CPI 그 헤드라인은 안 떨어졌지만 코어는 떨어졌는데 시장이 너무 반응 안 한다 네. 했는데 이거 뭐 뒤에 반응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상승으로 만든다면 그게 이벤트가 될 수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목요일 밤이거든요. 30일이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아마 장에 그렇죠. 적용이 될 텐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가 그 PCE라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네. 황주변 대표예요. 일단은 이번 달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는 안 되고요. 급반등은 없다. 다음 달에는 이제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면역이 돼가지고 웬만큼마저도 이제 들어봅니다. 맞아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게 조금씩 면역되는 것 같아요. 이제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막 터졌는데요. 빨리 게임 룰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고. 자, 지금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1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됐을 때요. 주린이 2분 중 1분이라도 수익률에서 저를 앞서면 이기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의 법칙이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이여진님 떨렸다고요. 1등을 할까봐 떨렸다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까요? 네, 제가 철광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팔아가지고 3%의 수익을 내고 20만 원 정도였는데 6,900원을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네. 또 이게 사람이 기억이 무섭다고 이전에 오르는 거 가만 놔뒀다가 조금 떨어졌던 적이 많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좀 큰 그림으로 빅스를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현금을 마련해 두자라는 의미에서 저거를 팔아버렸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코덱스 항생테크가 6.3% 네. 정말 와. 느끼지 않게 그냥 조금 샀는데 조금 더 추매를 했는데 이게 꽤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원유 인버스는 마이너스 10%, 나스닥 레버리지가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10%까지 올랐습니다. 네.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갔는데. 네, 네. 넘었어요. 27 막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저의 현금은 21만 원 있고요. 이걸로 이제 뭔가 떨어지면 좀 살까 하고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7.4%. 와, 우와, 진짜 많이 올랐네. 세상에. 그런데 저 차트가 너무나 수익률 차트가요. 쓰리 네, 바닥이라고 쓰리 바닥, 하셨죠. 3중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약하는 네. 그림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원래 차트라면은 그 다음은 그냥 위로 딱 쓰죠. 네. 아. 옆으로 아니라 위로 그냥 솟구쳐야 되거든요. 그럴 그러면 여진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나스닥 레버리지가 네, 올라줘야 되는데. 한 3% 이상 나스닥이 오른다는 건데. 네. 근데 오늘 약간 또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선물이요. 네. 내릴 때는 엄청 무섭게 내리더니 오를 때는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네. 하고 항생테크는 요번에도 변함없이 또 그 법칙이 맞았습니다. 네. 소량 주식은 항상 폭등을 하죠. 네. 예외가 없는 항생테크. 네. 곧 팔 예정이에요. 곧 팔 네. 예정이고요. 네.
항상 또 그렇게 버림받는데 또 오르고. 더 올라요. 그런 것이 이제 철광석처럼요. 철광석처럼 됩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4%고 현금을 아직은 빅스로 확정진 건 아니죠. 거의 확정이에요. 오. 좀 내리면 어. 빅스가 내리면 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도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엔터랑 그때 샀었잖아요. 네. 그거는 한 주만 팔았어요. 이게 이제 제가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하나만 딱 팔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 팔아서 0.52%에 하나를 팔았고 미디어 엔터를 예, 철광석이 이제 네, 빅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올라줘가지고 네. 그래서 대신 철광석이잖아요. 네. 네, 10.9% 수익을 내면서 팔았고요. 근데 네. 돈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법칙이죠. 예, 조금 많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마요? 이거 저 한 10얼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다 팔았고요. 근데 이 빅스 이 친구가 지금 아주 좀 말썽 꾸러기입니다. 꾸러기네요. 정말. 네.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마이너스 11.97% 수익률을 하고 있고 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마이너스 10.75%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입니다. 네. 초창기에 한번 빅스로 크게 이제 수익 실현한 게 네. 이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 자 오늘 장에 S&P 500이 보합만 돼도요 변동성은 크게 빠질 것 같고 심지어 상승을 하면은 이제 거의 훅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빅스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 친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뭘 왜요? 반려주식. 제가 안 그래도 빅스 때문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곡 이름이 네. 반려주식이에요. 반려주식. 진짜요? 와 이거 대박 예감이네요. 그냥 왜 내가 사면 이게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냐. 조금 사면 폭등하고. 네, 오르락 내리락 재롱도 잘 피운다.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이름은 반려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썼는데. 와닿는데요. 네. 자, 그 반려주식이 빅스라. 네, 그렇습니다. 네. 도코의 아이콘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래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3%고요. 저도 그대로입니다. 뭐 전혀 변화가 없었고 제가 늘 추적하고 있는 은입니다. 은. 심지어 엄청난 재료가 나왔죠. 미국이 러시아의 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는 러시아의 금은 통용될 수가 없는. 그럼 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금도 급등해야 되고 은도 뒤따라 급등해야 급등해야 되는데 금은 가격은 지금 꿈쩍하지도 않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저는 음모론이죠. 누군가 누르고 있다. 왜 누르냐? 훗날 크게 올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 다 떠나게 만드는 라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안은 똑같습니다. 은 그다음에 달러 대비 이제 환율 반대죠. 즉 저는 워낙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달러 인버스 또 신재생에너지 한 주, 메리츠 국제 한 주, 빅스 3주 나머지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추적하고 있고요. 200만 원 대비 저는 마이너스 4.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접니다. 마이너스 4.6%. 2위가 도코 마이너스 5.3%. 이효진님 마이너스 7.4%. 지금 거의 박빙입니다. 완전 좁혔네요.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금은이 시세를 주냐 마냐에 따라서 큰 틀에서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죠. 먼저 황주영 대표. 네,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들어갈 때 우리는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슈가 오늘도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 주식이 없는 것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쌀 때 갚는 게 이제 공매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식을 하락할 걸 예측하고 이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금요일자 뭐 저번 주죠. 이게 반등이 나왔던 게 쇼커버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빌렸던 주식을 갚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되면서 큰 주식이 좀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뭐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치고 나가기에는 살짝 어렵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작은 주식들이 얼만큼 노력해 주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용도 일부 좀 청산이 됐습니다. CFD 계좌가 터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대차했던 것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서티피케이트라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빌려줘요. 네. 그 부분도 좀 정산이 되면서 이제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다소 완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급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얼만큼 현명하게 잘 투자해야 되느냐 관점이 될 것 같은데 IMF 때는 저는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리먼 브러스 사태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IB 재무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무가 좀 건전성이 됐다면 저는 이번은 해결책이 딱 하나입니다. 성장이다. 혹은 신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를 다시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쪽에 대한 시장을 타개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조금 눌림 자리에서 보시면 좋겠는 게 미디어 엔터입니다. 결국 웹툰 앤 드라마입니다. 네네. 비슷한 목록인데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라고 39150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이렇게 좀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세 번째는 CJNM, 스튜디오 드래곤, 위즈웍 스튜디오, 뭐 덱스터, 초록뱀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찬반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플랫폼은 끝났다. 네. 기술주는 끝났고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안 된다. 근데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는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플랫폼의 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웹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 또 웹툰이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장이 조금 돌아서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정체되고 멈춰준다면 우리가 이제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구간 그것은 뭐냐면 K 컨텐츠다. 그리고 K 컨텐츠가 지금 정부 정책 상황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황지원 대표는 여전히 다시 한번 기술 성장주 특히 그 플랫폼 메타버스 컨텐츠 바이오세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진 대표. 네, 뭐 저희의 뭐 장기 전망은 여전히 뭐 아시는 것처럼 상승 쪽으로 본다라는 건 아실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오랜만에 좀 단기적인 뭐 일주일 정도의 전망만 제가 또 해드리는. 어려운데.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요. 틀리면 바로 티나는. 근데 왜냐하면 이번 주 좀 이벤트가 센 이벤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는 이제 반기 말이지 않습니까? 반기 말이면 대부분의 주요 펀드들이 리밸런싱을 합니다. 근데 특히 보통 뭐 분기 말에도 리밸런싱을 하고 월 말에도 리밸런싱들을 하지만 네. 6월 반기말 리밸런싱이 제일 큰 리밸런싱이에요. 12월 달에 월말 리밸런싱도 그렇게 안 큽니다. 대체적으로 6월에 대체적으로 큰 변화를 많이 하고 특히 MSCI 같은 경우도 6월에 가장 많이 하거든요. 리밸런싱을.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그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재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원래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면 저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많이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글로벌 주요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네. 급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그 리밸런싱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굵직한 아까 방금 말했던 좀 대형 이런 그 액티브 펀드 쪽에서도 사실 수익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저가 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리밸런싱 매수 물량이 지난주부터 전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시장의 급등세의 흐름은 그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지난주에 끝났을까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시장의 악재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5월달 지표거든요. 네. 5월 지표는 결국에는 우리가 월 초에 발표됐던 CPI 지표로 이미 맞았어요. 네. 이미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PC가 CPI보다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걸 감안한다면 이게 이번에 PC 물가 지표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번 주 자체가 크게 뭔가 이 악재로 시장을 밀 수 있는 재료는 없는데 오히려 수급적인 요인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있다.
그런 걸 본다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 쪽에 포지션이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7월 4일이면 미국은 이제 그 독립 그 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또 이제 휴가 연휴고 되고 네. 그러면 그 전에 또 이번 주에 뭐 목금 정도 돼서 또 많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더 매수가 맞는데 이거 뒤에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수급이 어쨌든 들어올 만한 게 또 다 들어오고 나면 수급 공백도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6월이죠. 6월 달 지표를 발표되는 7월 CPI 지표가 발표될 거니까 그러면 또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진 씨가 뭐 지금 그 빅스를 잡는다면 지금보다는 이번 주 말 정도에 잡는 게 조금 더 저는 저가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 저는 나스닥을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였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스닥이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네. 7월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괜찮으면 네.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는 반등. 네. 그 아니면 좀 8월 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문서진 대표의 이 이야기. 나스닥 레버리지도 잘라야 된다는 팔아라. 팔아라에 저는 단기적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죠. 금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